안녕하세요, 언더캐릭터 칼치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신형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에어가 예전과 다르게 뭐 딱히 에어하지 않죠. 이제는 오히려 프로보다 두껍고 무거워져가지고 어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는 한데 구형 프로 재탕 울고먹고 싸게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이번에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요놈 때문이었죠. 아이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큰 걸 만들더니 이제 맥북 에어,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에까지 드디어 큰 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놈부터 뜯기 시작할 거예요. 박스에서 볼 때부터 이미 베젤이 두꺼워. 방금 전에 풀어봤더니 이거 화면 왜 이래? 이것도 푹푹 이렇게 뜯으면 된다. 쇽쇽쇽. 안에 쪽에 아이패드 에어 무거워. 전작이랑은 1g밖에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프로가 막 30g, 100g 이렇게 가벼워져 버려가지고 사람은 역시 놀랍게도 이런 쪽에서도 또 적응의 동물인지라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USB-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귀엽고 깜찍한 20W 충전기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프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감사를 해야 된다. EU랑 영국에서는 충전기조차 안 준다고 하고요. 환경을 위해서 이제는 애플 스티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뜯어서 본체를 보라색이 이쁘거든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약간 그 짝꿍 내지 뭐 그런 느낌의 보라색이어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샤오신 패드 내지 레드미 패드 SE 같다는 느낌이 마구 들고 있어. 자, 잠깐 옆에 두고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13인치로 갑시다. 정확히 이거 13인치는 아니에요. 해가지고 뜯고요. 봅시다. 13인치 샥 쓱 해가지고 이번 파란색이 약간 아쿠아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이쁘네요. 구성품은 작은 놈과 동일합니다. 매끄러운 플러스 시간을 아끼는 진행을 위해서 전원을 켜고 설명을 드리면 11인치, 13인치고요. 작은 놈 같은 경우는 10.9인치에서 12인치로 살짝 더 커진 게 있고요. 패널은 구형 혹은 전전세대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합니다. IPS LCD고요. 반사방지 코팅되어 있고 최고 500니트, 600니트까지 가고요. 전세대 M1에서 M2가 됐고요. 이제 카메라 원래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M2가 되면서 대역폭 늘어나고 와이파이 6E가 지원되고 스마트 HDR3에서 스마트 HDR4가 되고 베이스가 64에서 시작해서 답답하신가요? 256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서 이제 128, 256, 512, 1테라 순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에어라는 게 지나치게 열받는 일부 사양, 특히 화면을 넣어놓은 아이패드라든지 지나치게 비싼 아이패드 프로 사이에 좋은 중간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세대 아이패드 에어도 그렇고 제가 불만인 건 몇 가지는 여기다 미니 LED를 넣어라, OLED를 넣어라 같은 얘기는 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60Hz인 거는 좀 과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특히 불만인 것 같기는 한데 앞면인식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고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인 거. 오히려 폰 같은 거에서는 항상 손에 들고 있으니까 지문인식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태블릿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쓴다든지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초에 애플도 매직 키보드 같은 거에 거치해서 떨어져서 놓고 쓰는 거를 권장 내지 홍보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매번 손을 뻗어서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태블릿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플이 이거를 밀어붙이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외부 마저 보자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오른쪽에 볼륨 키 있고요. 이 애플 펜슬이 약간 의외였는데 구형 애플 펜슬 2세대 안 되고요. 애플 펜슬 프로나 애플 펜슬 괄호 열고 USB-C 괄호 닫고만 됩니다. 아래쪽에 USB-C 포트 스피커 2개 아니고요. 얘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있어서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왼쪽엔 아무것도 없고요. 위에 쪽에 지문인식 센서 겸하는 전원키 그리고 스피커 하나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이 구멍 뚫려 있는 4개 중에 어떤 거에서 소리가 나는지는 이렇게 얹어보면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요렇게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고 여기에는 없죠. 프로는 4개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 봤으니까 말인데 13인치의 경우에는 저음이 2배라고 합니다. 혹시 유닛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면 11인치, 13인치인데 스피커 자체도 좀 더 클 뿐더러 뭐 소리는 단순히 스피커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울림통이라든지 통로라든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로 자석 보니까 생각난 건데 펜슬이 2세대가 아니라 프로가 붙어서 의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두께와 미묘한 사이즈 때문인지 키보드는 또 구형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돈 주고 더 무겁고 더 두껍고 기능키도 적고 한 구형을 사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13인치도 마찬가지 기존 12.9용과 호환이 돼요. 왜냐면 이건 사실은 13인치가 아니 어쨌건 신형 M4용 매직 키보드에는 아예 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건 와이파이 모델이어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셀룰러 모델은 더 이상 물리심 카드가 안 들어가고 eSIM만 됩니다. 원래는 둘 다 되던 건데 하나 없애놓고서는 애플 또 색색 내고 있더라고요. 뒷면도 별거는 없죠. 그냥 색이 예쁘고 애플 로고가 있고 이쪽에 스마트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어쨌건 그 키보드 연결하는 포트가 있고 단일 카메라가 있습니다. 원래는 카메라 개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애플이 프로를 갖다가 더 가볍고 얇고 겸사겸사 원가도 절감하고 하면서 초광각을 빼버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카메라 개수는 동일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라이다스
센서예요. 참고로 이왕 두 개가 있으니까 구형 프로와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화면이 살짝 커졌지만 여전히 베젤은 조금 더 두껍고요. 숫자에 홀라당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형 프로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지죠. 이왕 옆에 놓은 거 두께 차이도 보시고요. 13인치의 경우에는 신형 프로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무게나 두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얘는 특히나 미니 LED도 안 들어가 있는 패널이기 때문에 특히나 HDR까지 켜놓고 비교하면 좀 잔인한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같은 설정 환경이에요. 물론 이거 신형 프로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그런 거고 이런 더 구형 프로와 비슷한 패널이죠. 미니 LED 안 들어간 구형 프로랑 비교하면 같습니다. 이게 큰 거는 미니 LED 안 들어간 프로도 600니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차이가 100니트만큼 덜한데 작은 거는 500니트까지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뭐 명확하게 차이를 아셔야 되니까 그냥 LCD 구형이랑 비교해도 이런 차이 나고요. 같은 시대 프로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꽉 채워서도 보여드리면 좀 더 잔인해졌네. 뭐 어쨌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어가지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프로랑 비교해가지고 스피커도 2개, 4개로 차이가 나거든요. 소리도 잠깐만 들어볼까요? 차이가 아이패드 에어 스피커가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데 이게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에어 큰 놈도 보면 베이스가 정말 2배인지 보죠. 베이스도 좋고 여러모로 균형도 좋은데 프로 들려드릴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다시 해요. 에어 스피커가 괜찮은 스피커거든요. 여기선 좋다까지는 못하겠고 정말 괜찮은 스피커인데 프로랑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구형 에어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를 안 보시면 됩니다. 프로가 존재한다는 거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러면 충분히 만족하고 쓰실 수 있는데 자, 이왕 멀티미디어로 갔으니까 카메라도 잠깐 보면은 뭐 그냥 광각 하나밖에 없고요. 2배 요거야 12메가픽셀이기 때문에 화질 열환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겠고 메뉴에도 별다른 특별한 건 없고 동영상은 4K 60까지 되고요. 사실 이 가격대, 더 이상 이 가격대가 아니잖아. 태블릿에서 4K 60 되는 게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FHD 60까지 되고요. 원래 프로도 인물 사진은 전면 카메라만 되는데 얘는 페이스 아이디 센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뎁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라도 넣어줄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얘는 인물 모드가 아예 없습니다. 뭐 큰 것도 카메라 사양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보진 않을게요. 자,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긱벤치 두 사이즈 모두 CPU는 프로 M2 들어간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GPU는 좀 달라요. 에어 두 개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M2 들어간 프로랑 비교하면 10% 정도 덜 나오는 겁니다. 트리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찬가지 13인치 기준으로 최고 점수는 10% 덜 나오고요. 최저 점수는 20% 정도 덜 나옵니다. 왜냐? 에어끼리 비교를 해도 크기 때문인지 11이 13보다 하락폭이 큰데 설상가상으로 13도 프로 12.9 M2보다 떨어져요. 사양표에 써있는 코어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GPU만 다운클럭 시킨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와중에 발열 처리마저도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참고로 램은 8기가입니다. 자, 그리고 소소하게 바뀐 것 중 하나, 왜 얘는 펜슬 프로라고 뜨냐? 방금 잠깐 떴을 때 펜슬 프로라고 뜬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패드 프로에 붙일 때는 이거 그냥 애플 펜슬이라고 밖에 안 떴는데 봐요. 매 눈으로 지켜봐. 이거 봐! 펜슬 프로라고 떠. 이거 뭐야? 뭐지?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펜슬에 대한 거는 제가 펜슬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제는 드디어 에어 G만 호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 위에 올려놓으면 허공에 살짝 떨어져 있어도 하면서 되고요. 프로의 신기능 스퀴즈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스퀴즈 하면은 이렇게 떠가지고 바로 도구를 바꾼다든지 할 수 있고요. 뭐 펜슬의 기능 지원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펜슬 프로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산다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애끼고 애껴가지고 꼬질꼬질해질 때까지 쓰던 매직 키보드와 펜슬을 갖다가 또 쓰고 싶다 뭐 요럴 때 이제 추가 구매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패드 에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뭐 말씀드릴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에어 라인업 자체가 기존의 프로를 갖다가 조금 염가형으로 만든 포지션이 돼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사실 새로운 사이즈가 등장하긴 했는데 이것도 에어 13인치라는 거에서 신기할 뻔하다가 기존 12.9 프로에 익숙했기 때문에 뭐 딱히 새로울 거는 없고요. 의외로 펜슬 2세대가 아니라 펜슬 프로가 지원된다라는 점 정도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게 에어가 정가에는 언제나 애매했었는데 이번 거는 더더욱 그래요. 요 작은 놈이 89만 9천원, 큰 놈이 111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환율 오르기 전에 77만 9천원 하던 때에
비하면은 과하긴 한데 한번 조정돼가지고 64기가가 92만 9천 원짜리였던 거를 감안하면은 베이스 용량이 2배가 되고 8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가격이 무리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여러모로 보이는 거나 느껴지는 거나 들리는 거나 프로랑 차이가 이제 더더욱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놈은 6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큰 놈은 8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 뭐라고 할 저희가 없네요. 사실 사양으로 보나 여러모로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이 커다란 거, 이 비싼 거에다가 스피커 2개를 더 못 넣어주나? 개수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즘 하다못해 10몇만 원짜리에도 쿼드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LCD 치고 엄청나게 훌륭한 화면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90만 원, 112만 원 하는 거에 60Hz가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기는 해요. 어쨌건 이거는 제가 좀 더 써보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색을 참 잘 골랐다라는 느낌 듭니다. 그래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캐디 샵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